이번에는 유세활동 기간에 따라 유권자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어느 지역에 유세 화력을 집중했는지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총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 차량 유세, 방송 인터넷 광고,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흐름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입니다. 5월 21일부터 첫 주말까지는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보들은 전통시장, 도심상권, 지역축제장, 종교행사장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초반 유세의 핵심은 새로운 표를 얻는 것보다 기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정안정론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초반부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정, 국민의힘은 견제, 제3정당은 양당 독점 견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 중반입니다. 중반으로 가면서 유세는 텃밭보다 접전지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유권자는 고정 지지층이 아니라 부동층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충청권이 중요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유권자의 26.6%가 몰린 최대 승부처로 꼽혔고 사전투표 이후에도 부동층 확보가 막판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영남 도전 지역을 보면서 확장 전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을 돌며 보수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이때 유권자 흐름은 정치 구호보다 생활 공약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교통, 부동산, 상권, 일자리, 재개발, 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더 많이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전투표 직전과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5월 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여론조사 숫자보다 유세동선과 사전투표율이 판세를 읽는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됐고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였습니다.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38.95%, 전북 35.05%, 광주 27.83%, 세종 27.67%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대구 18.65%, 경기 20.96%, 부산 21.29%, 인천 21.62%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서울은 23.84%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 숫자는 각 정당의 막판 유세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핵심 지지층 결집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이 낮았기 때문에 수도권 본투표 동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부산, 경기, 인천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본투표 반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심 지지층 열기가 충분한지 불안도 생겼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건 남은 표가 많다는 뜻이지만 그 표가 실제로 본투표장에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사전투표 이후 막판 유세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각 정당의 유세는 더 좁아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울산, 전북 등 접전지에 지도부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메시지는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안정론,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행보를 계기로 보수층 총결집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중도층을 향해서는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서울 전역을 도는 끝까지 유세를 선언했고 양천, 구로, 강동, 송파, 서대문, 성동 등을 돌며 주택, 안전, 교통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민 권익 수호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남구, 수영구, 광안리, 해운대 등을 돌며 부동층 공략에 나섰고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원 속에 해운대와 전통시장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나란히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찾았고 추경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문시장과 수성못 일대를 돌았습니다. 울산에서는 김상욱 후보, 김두겸 후보, 박맹호 후보가 울산 대공원, 달동먹자골목, 동창회 행사, 마라톤 행사 등을 돌며 막판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이제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좋은 흐름은 호남과 서울입니다. 호남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서울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도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민주당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막판 핵심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한강벨트, 부산 북갑, 울산 남구갑, 평택을 하남갑입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나온 지지층 열기를 본투표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좋은 흐름은 본투표에 남은 표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구, 부산,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표가 본투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막판 핵심 지역은 서울 강남권,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경기 남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도 부담은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건 보수 핵심 지지층이 아직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본투표 당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강남권, 경기 남부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3정당과 무소속은 전국 전체보다 특정 지역이 중요합니다. 개혁신당은 하남갑, 인천 연수갑, 울산 남구갑, 부산 북갑 같은 3자구도 지역을 봐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광산을 수도권 일부 지역 호남 견제론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울산 동구 북구, 광주 광산구,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존재감이 갈립니다. 제3정당은 투표율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양당 지지층만 결집하면 오히려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이 움직이면 3자 구도 지역에서는 판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한강벨트와 강남권이 핵심입니다. 한강벨트가 움직이면 민주당에 기회가 생기고 강남서 초송파용산이 본투표에서 결집하면 국민의힘에 힘이 실립니다. 경기는 가장 큰 승부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본투표 비중이 큽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평택을 안산갑, 하남갑 보궐선거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부동층이 핵심입니다. 인천은 연수갑과 계양을이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중도층과 조직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 선거와 북갑 보궐선거가 핵심입니다. 부산 전체 사전투표율은 낮았지만 북갑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5.57%였습니다. 이 지역은 보수 단일화와 표 분산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대구는 본투표 결집이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저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투표에서 보수층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중도층으로 확장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울산은
단일화와 노동 표심이 핵심입니다.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동구와 북구에서 살아나면 야권에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남구와 울주에서 보수층이 본투표에 강하게 나오면 국민의힘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 결집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광산을 같은 보궐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변수가 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이기느냐보다 얼마나 압도하느냐, 그리고 제3정당이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충청은 중도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론을, 국민의힘은 견제론을 앞세워 마지막까지 중도층을 붙잡으려 할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세 초반에는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깨웠습니다. 중반에는 수도권과 영남, 충청 접전지로 전장이 넓어졌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투표율이 높은 호남과 낮은 수도권 영남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는 민주당은 접전지 확장, 국민의힘은 보수층 총결집, 제3정당은 3자구도 지역 집중으로 전략이 갈렸습니다. 본투표 예상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최종 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사전투표율만으로 본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서울에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부산, 경기, 인천의 본투표 반격 공간을 남겼습니다. 제3정당은 평택을 하남갑, 부산 북갑, 울산 남구갑, 광주 광산을 같은 3자구도 지역에서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가 열기를 보여줬고 본투표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6월 3일 본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입니다. 유세는 끝까지 사람을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마지막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